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화소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중소로 넣고, 그것을 갖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화면을 표시 3D 화면이나 그 화면을 표시하실 때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시거나, 소니나 삼성이나 어디에서나 CCD나 CMOS 이렇게 정보를 처리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해서는,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좌표와 숫자는 하나하나 어떤 위치 정보로서 숫자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는 거기다가 색깔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색깔을 갖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색깔을 하나의 색깔이라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저화질로 그냥 하면은 하나 번호 1번일 수 있지만 똑같은 빨간색을 50가지 또는 100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색깔을 이와 같이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이렇게 픽셀 하나하나 정보의 색깔 정보인데요. 글자도 색깔 정보이고 기호도 색깔 정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표현해 가지고 이것을 전송할 때도 찰칵 사진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찍어 가지고 1000분의 1로 축소시켜서 그거를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찰칵 찍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현미경 축소시켜서 현미경 방식으로, 인간은 볼 수 없지만 컴퓨터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봐가지고 다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무선 전송이나 또는 유선 전송에 있어서 숫자 방식으로 이거는 숫자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 픽셀 정보를. 그럼 숫자를 여기 전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그 색깔 정보와 또 위치 정보가 있어 숫자로 표현이 돼서 그 숫자를 다시 사진으로 짤깍 찍는다고요. 숫자가 이렇게, 이 장면은 이런 숫자가 숫자의 모음이에요. 그다음 이런 장면을 이렇게 계속 그것을 연달아서 이렇게 화면에 쭉 표시합니다. 나열해 가지고 숫자를 찰칵 찍어요, 사진으로. 그러면 그것을 축약될 거 아닙니까? 1000분의 1로. 그렇죠. 1000분의 1 축약되면 그거를 다시 이것을 그 1000분의 1 축약된 것을 다시 이렇게 쭈루루 나열을 다시 한번 사진을 찰칵 찍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 가지고 재축약을 시킵니다. 그것을 이제 곧바로 작은 정보 단위로, 그러니까 1 하면 크잖아요, 숫자 정보가. 그러나 이렇게 아주 미세한 단위로 1 하면 정보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송을 해 가지고 저장할 때도 그 방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작은 단위로 이렇게 정보를 작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큰 단위로, 여기서 한 페이지에 1, 2야 그러면 큰 단위로 저장을 해야 되지만,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로도 1이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작은 단위로 저장을 해요. 정보를 작게 축약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만약에 디스플레이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가령 여기가 이렇게 이 픽셀은 4, 5, 6, 8 이렇게 25 막 이렇게 47 뭐 이렇게 68, 72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숫자 정보가 하나의 화면 정보를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그렇죠. 그 방식을 갖다가 다시 숫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숫자 정보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전송을 해 주는 거죠.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런 방식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다시 숫자를 찍어 가지고 이 숫자가 이렇게 화면 정보를, 색깔 정보를 숫자로 표현해서 다시 사진을 찰칵 찍어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색깔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천연색으로 할 필요는 없죠. 이게 흑백 컬러가 되는 거, 흑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시 찍어주니까 그것은 픽셀 정보가 되는 거죠. 픽셀 정보가 되고, 그 화면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하나 단위의 픽셀에 이렇게 7번이니까 이것은 전체 픽셀에 있어서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7, 8, 6, 8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해 있어요. 픽셀 정보, 그 화면의 정보를, 색깔 정보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찍으니까 그것도 화면의 어떤 정보로서 다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도 되고요.
아니 그냥 거기 있는 숫자를 갖다가 곧바로 수르륵 보내도 되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색깔 정보를 숫자로 표현해서 보낼 수 있다고 칩시다. 유선이나 무선이나. 그러면 그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갖다가 쭉 하는 겁니다. 똑같은 순서대로. 이 방법이 있고, 이거를 10,000분의 1로 쪼개요. 작은 조각 단위로 이 화면 정보를 쪼개 가지고 그것을 여러 군데 사방대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조립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디오 정보는 어떻게 하는가? 오디오 정보는 우리가 더빙을 하듯이 이 화면에 이 화면이 있다 그러면 정확한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더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디오, 사람의 주파수를, 사람의 음성이다, 뭐 기타 다른 소리다, 그것을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죠. 주파수를 표현해서 그 숫자를 그걸 바꿔요. 그것도 다시 찰칵 찍어가지고 축약을 시킨 다음에 전송하고, 저장도 같은 시간대에 딱 해서 틀어주면 이것이 동영상 저장이 되는 거. 이런 형태의 저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셀,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픽셀 정보를 겉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더 이상 분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픽셀 단위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딱 이렇게 렌즈 안에 담긴 이런 정보다 그랬으면 그 픽셀을 소프트웨어적으로 10분의 20분의 1로 쪼갤 수 없을까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색깔 정보를 갖다 그것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면 좀 더 고화질이 가능할 텐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정 방법에 있어서 옛날 구린 사전을 프로그램상으로 보정을 해갖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빛은 10이지만 빛의 밝기를 50으로 계산해 놓거나 40으로 계산해 놓을 수 있는데 70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 맘대로. 그 다음에 색깔 정보는 옛날 이렇게 빨간색인데 아주 구린 색이에요. 그럼 밝고 고급스러운 색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빨간색의 어떤 파일에 빨간색의 어떤 정보에 그걸 그 숫자로, 원래는 7이지만 이것을 76으로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고급스러운 색깔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그것을 같은 색깔인데, 여기 색깔인데 이 부분은 다크적인 그 어떤 빨간색, 이 부분은 라이트적인 빨간색. 벌써 그래가지고 명암을 표시해서 입체를 표시합니다. 원래는 이 색깔이 없지만 내가 추가를 해서 이 색깔을 집어넣어서 좀 더 명암을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CCD나 시험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가공해서 좀 더 좋은 색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속도를 빨리 하면 화면 재생에 있어서 엄청난 고화질과 입체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술을 그릴 때도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요. 나름대로 각색해서 명암을 만들어 놓거나 평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없던 색깔을 추가해서 저도 이렇게 그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진을 할지라도 원래는 구린 사진인데 화면을 좋게 표시해 버린다는 거, 내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군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도 다른 의미로 저장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숫자를 진법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이 픽셀과 저장 매체다, 또는 어떤 CPU나 GPU 같은데 직접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를 합하면 숫자 무엇이다, 이 트랜지스터를 합하면 진법수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카페시타도 마찬가지. 그럼 이 저장 매체에 있어서 그것이 HDD가 된 SSD가 또 다른 저장 매체 이름이 뭐가 되는, 저는 이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픽셀 정보 하나를 이거를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 픽셀은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이렇게 이 픽셀과 이 픽셀 합하면 숫자 무엇이다. 이 픽셀이 합하면 이것은 문자로는 무엇이다. 뭐 A, B, C, D, E, F, G 또 이렇게, 또는 기억년 디거디를 명명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픽셀과 픽셀은 원래 국제적인 표준으로 숫자 무엇이거나 진법수 무엇이를 표현할지라도 나름대로 비밀 저장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했을 때는 그것을 똑같은 숫자라도
또 비밀 저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또 비밀적인 암호 저장을 할 거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그 어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어떤 화면 안에 있는 색깔 정보이기 때문에 색깔 정보를 뭐 1억분의 1 이렇게 어떤 10분 뭐 1조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 또 5분의 1로 자극해 가지고 화면 정보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해서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전송하거나 그것을 저장할 수 있다. 또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작은 도각, 이만한 화면이다. 그러면 작은 도각 단위로 1000분의 1로 쪼개서 그것을 각각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화면 정보다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것을 1000분의 1로 쪼개 놓읍시다. 이 작은 조각을 각각 이것도 색깔 정보가 되게 여기는 이제 하얀색이지만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컬러로 나옵니다. 컬러 이쪽 부분의 컬러는 색깔 정보이 무엇이니까 이것을 일련번호 암호 설정을 달아서 이 조각들을 다른 데에 각각 저장해서 나중에 재조립하면 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저는 이런 엉터리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진 같은 거 찍으면은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날을 옛날 사진 같은 이날을 딱 하면은 그 안에 그대로 그 사진이 찍혔어요.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바꿔갖고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문자를 숫자로 바꾸거나 이런 색깔 정보들을 디스플레이상에 숫자로 바꿔가지고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또는 진법수나 숫자 둘 다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경우의 수를 똑같은 진법수를 할지라도 똑같은 숫자를 할지라도 그것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01을 합하면 안녕하십니까 64다. 그 다음에 001을 합하면 7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1을 합하면 안녕하십니까다. 01을 합하면 A다. 그 다음에 001을 합하면 B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국제적인 표준으로 뭐를 정해놨든 상관없이 모드를 비밀 조정도 가능하고 모드를 10가지도 20가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음파통신이나 모든 전파통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진법수로 보낼 수도 있고 숫자로 표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 화면에 있는 정보, 화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숫자로 표현해서 순서대로 쭈르르르 보내도 되고 자동 조각단 옆쪽에서 나중에 재조립할 생각으로 해서 통신선이 하나, 둘, 셋, 5개다. 그러면 일련번호를 달아서 작은 동학단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송해 보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짐이다. 그러면 짐을 이렇게 한 트럭에 한 칸을 실어도 되지만은 그것이 갖다 여기는 차량이다. 그러면 짐이 많다. 그러면 이 차량에는 이렇게 이 정도 분량을 여기서부터 이 정도 분량을 싣고 이 차량에는 이 정도 분량을 싣고 이 차량은 이 정도 분량을 싣고 조각 단위로 나눠서 다시 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각각 다른 창고에 저장했다가 다시 합산해. 이 물건이 여기 몇 개 있고 이게 몇 개, 이 창고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다 그런 플로팅 게이트에 마다 제가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각각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HDD 같은 것도 이렇게 동영상 한 개다. 그럼 100개, 1000개로 쪼개고 1년만 암호 설정해서 각각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재조립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 하나의 컴퓨터를 100대를 묶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광섬유선으로 하고 거기다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해석합니다. 그걸 저장하고 다시 또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동영상 한 개를 각각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각 저장을 하고 그래서 불러드릴 때도 각각 이렇게 불러드리거나 그 다음에 연산도 각각 이렇게 나눠서 연산하고 종합 합산만 해주면 됩니다. 또는 그렇다면 이것을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마더보드하고 저장장치라고 표현합시다. 또는 주요 기판과 저장장치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5개
이거 100개를 놓으면은 그냥 슈퍼컴퓨터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전원도 각각 다 따로따로 달려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여러 개 전원에서 분할해 갖고 전기를 보내주셔도 되고.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데스크탑에다 그 마더보드나 주요 기판이라고 합시다. 그런 것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하나의 기판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의 기판에서 한 기판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량을 따라서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0개 주요 기판이 있는 그런 역할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작은 일 처리를 분할해서 해준다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것은 D램과 또 이렇게 D램에 있어서도, 또는 이렇게 CPU나 GPU, 그 다음에 HDD, SSD 이런 데서, 통신칩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요. 물리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많이 넣는 면적 대비 최대한 집적을 하고, 하나의 어떤 통신칩이다. 그러면 이제 안테나를 10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20개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만 하나의 통신칩이지만 40개 있는 효과로서 정보를 각각 분할해 처리합니다. 일꾼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늘리는 거죠. 일종의 분신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D램도 겉으로는 이렇게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최대한 집적을 해서 단가도 맞추고 일꾼들을 늘려요. 그럼 그 D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어서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내용적으로는 40개 D램이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고요. 이래갖고 동영상 한 개를 동시에 이렇게 최대한 일꾼들을 늘려서 정보 단위를 동시에 이렇게 띄우고 100개다,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저장한다라는 거죠. 각각의 다른 곳에, 또는 순서대로 저장, 각각 다른 곳에 저장, 1년분 암호 설정해서 야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방법을 따르고요. 순서대로 저장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순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고, 또는 각각 동시에 일처리를 할 수도 있고, 가령 우리가 이렇게 문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단이 있는데, 우리는 클럭수를 높여서 순서대로 탁탁탁 할 수 있어요. 클럭수를 높여서.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기계는 이걸 천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동시에 정보를 작은 조각 단위로 띄울 수 있다는. 그럼 동시적인 일이라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빨라지죠. 프린트 헤드다 그러면 20개가 있다. 20개씩이 있는데 각각의 일꾼들을 많이 늘려놨잖아요. 거기다 각각 다른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영어, 한문, 또 글자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이렇게 다 동시에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인쇄 방식을 프린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꾼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의 일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신술 하듯이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여러 명으로, 수십 명으로 늘려가지고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작은 조각 단위로 일을 할당해서 동시에 처리하거나, 그것을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10군데에서 동일한 일을 처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일꾼들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 하드웨어적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엔비디아에서도 하시거나 짐킬러 또는 컴퓨터 스타트업에 뭐래라는 데서 하시던데, 이것은 전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렇죠. 그 지적재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짓입니다. 자신의 제품에 자신이 그것을 남의 기술을 만약에 이론적으로 도둑질했다, 그것을 표시해 놨다면 범죄 신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만약에 아는 기술이라면 그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네.